유럽의 최대 항공기 제조사이자 미국의 보잉과 함께 글로벌 탑2로 평가받고 있는 에어버스사에서는 최근 유럽 항공안전청 EASA 측에서 한국의 국토교통부와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면담을 통해 체결된 업무 협약에 따라 프랑스 마르세유에 위치한 에어버스사의 헬리콥터 생산 라인을 놀랍게도 한국 경남의 사천으로 이전하고 동시에 원활한 양산을 지원하게 된 소식을 지난 영상을 통해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체결된 헬리콥터 생산 라인 이전 및 양산 지원 업무 협약을 통해 한국의 항공 제작 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고, 또한 생산 라인과 관련된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한국으로의 이전이 결정되면서 에어버스사의 헬리콥터 생산 라인이 오는 2021년이면 빠져나가게 되는 대도시 마르세유는 지중해 최대의 항구 도시이자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제2의 도시로 해산물이 유명하죠. 프랑스의 경우 수도는 파리, 총 인구는 6,500만 명 이상으로 스페인,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과 국경을 이루고 있고,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약 2조 7,775억 달러로 프랑스는 GDP 기준 전세계 6위, 유럽에서는 독일과 영국에 이어 3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 대국의 프랑스에서도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재확산되는 움직임이 나타나 전국이 발칵 뒤집혔는데, 글로벌 실시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의하면 프랑스의 코로나19 총 확진자는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54만 2천 명이 넘었고, 일일 신규 확진자의 경우 많게는 16,000명 이상 보고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죠. 상황인 만큼 프랑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다시 한번 강력한 봉쇄령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특히 앞서 언급한 프랑스의 대표적인 무역항이자 제2의 도시 마르세유의 경우 심각한 감염 확산세를 고려해 최고 경계 등급까지 격상되면서 지난달 26일부터는 술집과 식당의 영업이 금지돼 문을 닫아야 했죠. 참고로 프랑스 보건당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확산 정도에 따라서 녹색구역, 경계구역, 고경계구역, 최고경계구역, 그리고 보건비상사태구역 등의 5단계로 구별해 각 등급별로 보건수칙을 마련해 놓았죠. 현재는 파리, 리옹, 릴, 보르도, 몽펠리에 등 11개의 대도시들이 고경계구역으로 분류된 상태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해당 시간에는 술집 운영을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되는 조짐이 보이면서 다시 문을 굳게 닫으려는 프랑스에 놀랍게도 한국은 쉽게 들어가 빠른 속도로 프랑스 나라 전체에 퍼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한국 문화입니다.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최근 공모가를 주당 13만 5천 원으로 확정하고 다음 달 중순경 주식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그룹 BTS의 인기가 프랑스에서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BTS의 멤버 중 한 명인 지민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6월 새벽에 서울 동대문 시장 근처의 한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는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공개돼 많은 화제를 모았는데, BTS의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한국의 대표 간식 중 하나인 떡볶이가 1조 원이 훌쩍 넘는 규모의 프랑스 상온 간편조리 식품 시장에 상륙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2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조사한 해외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대표적인 간편식 즉석 떡볶이의 프랑스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무려 25%가 증가했는데, 이는 BTS를 필두로 한 K-팝의 인기와 더불어 한국의 먹방과 같은 문화 콘텐츠도 한몫했죠. 최근 들어 한국에서 강하게 불고 있는 트롯 열풍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커피, 자동차, 정수기, 공기청정기, 건강식품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광고를 찍은 국내 광고계의 블루칩이자 거의 모든 분야의 방송에서 섭외 1순위로 떠오른 대세 중의 대세 가수 임영웅이 이제는 국내를 넘어 프랑스의 유명 브랜드와도 작업하게 되어 화제입니다. 패션의 중심지라고 불리는 프랑스에서 한국의 트롯스타 임영웅에게 많은 관심과 함께 러브콜을 보낸 이가 있으니 바로 까르띠에, 제니스, 보메메르시에 등의 명품 브랜드를 거쳐 2012년에 브리스톤이라는 브랜드를 만든 창업자이자 CEO인 브리스 존의 브리스톤입니다. 프랑스 출신인 브리스 존의 브리스톤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프랑스에서도 K-팝이나 K-드라마 등의 한류 열풍이 강하게 불고 있어 평소에 한국 스타들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임영웅이라는 멋지고 매력적인 스타를 새롭게 알게 되어 영광이고 정말 기쁘다. 특히 임영웅은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이 시기에 노래로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희망의 아이콘으로 브리스톤 브랜드가 지향하는 따뜻하면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미지와 부합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 라고 언급하며 한국 가수 임영웅의 인간미에 홀딱반한 모습을 보였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현재 프랑스에서는 다양한 방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며 열광하고 있는데, 사실 프랑스에는 오래전부터 적극적으로 한국의 것을 들여와 유럽 전체에 퍼뜨려 화제가 되고 있죠. 이것은 바로 한국의 전통 무술인데, 태권도를 예로 들어보자면 프랑스 태권도 협회와 국기원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에는 1000곳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6만여 명이 태권도를 배우고 있으며, 태권도의 본고장 한국으로부터 지도자 영입에도 적극적이고, 오는 2024년 프랑스에서 개최될 예정인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표로 열심히 수련합니다. 특히 6,500만 인구의 프랑스에서는 현재 약 100만여 명의 사람들이 동양의 전통 무술을 배우는 가운데 유도가 53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라테가 24만 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어 태권도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것은 태권도의 경우 가파른 기울기로 상승세인 반면 일본의 가라테는 하락세인데, 이는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도 태권도는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지만 가라테는 제외된 것을 볼 수 있죠. 이처럼 한국의 전통 무술 태권도의 열기가 프랑스에서 급상승하면서 교육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인기의 주된 이유로 태권도를 통해 신체의 강인함과 동시에 정신 수양과 인성 교육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꼽았는데, 실제로 프랑스 일부 지역에서는 태권도를 정규 과목에 포함시켜 청소년들의 범죄 예방에도 활용하고 있어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태권도의 경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을 만큼 유명하기 때문에 앞서 소개한 프랑스의 사례가 생각보다 놀랍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최근 프랑스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 세간의 이목을 끌어모았습니다. 해당 화제의 중심에 있는 인물은 바로 프랑스 출신의 장 세바스티앙 브레시 씨인데, 놀랍게도 그는 지난 2010년에 프랑스 태권 협회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10년째 회장직을 맡으며 프랑스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태권 전도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브레시가 자신의 인생을 한국 고유의 무술인 태권에 걸게 된 사연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브레시가 한국과 가장 먼저 접하게 된 계기는 17살쯤 파리의 시내에 위치한 한국 식당을 방문했던 것으로, 당시 그는 간판이나 메뉴판 등을 통해 처음으로 본 한글이 신기하면서 예뻤고 한국말 또한 아름답다고 느꼈는데, 이후 몇 년이 흐른 20대 초반에 어머니가 돌아가셔 그 슬픔을 달래고자 2004년에 가방 하나만 메고 무작정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날아가 서울에 갔다고 합니다. 아무 계획 없이 혼자 서울에 온 그는 생계를 위해 외국어 과외부터 외국인 단역 배우 등 다양한 일들을 해왔는데, 대표적인 예로 권상우, 최지우, 신현준, 김태희 등의 배우가 등장했던 드라마 천국의 계단과 가수 자우림의 뮤직비디오, 그리고 이제는 볼 수 없지만 한국 대표 토요일 예능이었던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점점 더 한국 문화에 빠져버린 브레시는 한국의 정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차원에서 태권도나 해동검도 등의 한국 전통 무술을 배웠지만, 이들이 다소 공격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던 찰나에 유튜브를 통해 태권의 몇몇 동작을 처음 접해본 그는 첫눈에 반하듯 자연스럽게 태권을 배우기 시작했죠. 그는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대한태권전수관에서 문영철 관장으로부터 태권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면서 부드럽고 우아한 동작으로 상대방이 다치지 않도록 배려하는 정신도 함께 담겨있는 태권을 통해 진정한 한국적인 몸짓이라 극찬하며 태권에 자신의 인생을 걸게 됐죠. 참고로 태권은 우리나라 고유 무술이면서 동시에 민속놀이로 특유의 리듬 위에 스텝을 얹어 다리 걸기, 발차기 등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프랑스 유력 경제신문이 한국의 세계적 악재 확진자의 동선 추적을 통한 방역망 구축에 대해 한국은 감시와 밀고에 있어서 세계 두 번째 국가다 라고 주장한 글이 현재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는 지난 6일 온라인판에다가 세계적 악재와 동선 추적,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말자 라는 제목의 독자 투고를 실었는데요. 기고자인 이 비르지니 프라델 변호사는 먼저 아시아에서 세계적 악재가 급격히 확산하던 지난 1월 20일 보건장관이 중국 우한에서 세계적 악재의 원인이 유입될 위험이 거의 없다고 한 뒤 불과 2달 만에 우리는 세계적 악재와 전쟁 중이라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나왔다면서 프랑스 정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과 태도 급변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다음으로 평하는데,
한국은 정부가 신속하게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전국에 드라이브스루 선별 검사소를 설치해 대규모 검사를 한다고 소개한 그는 이와 반대로 프랑스 정부는 시민은커녕 의료진을 위한 마스크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질타하는데, 자, 여기까진 좋았습니다. 바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갑자기 이 글은 한국의 감염자 동선 추적과 유사한 방식을 프랑스가 검토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갑자기 비난의 화살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돌리기 시작하는데요. 프라델은 대만과 한국이 추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불행한 결과이며 프랑스 정부는 국민이 이런 상황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두 나라는 개인의 자유에 있어 본보기가 되는 국가가 아니고 오히려 최악의 국가라고 평가를 해버린 것이죠. 자기가 뭔데 우리나라를 평가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더욱 잘못된 방향으로 언급을 계속하는데, 한국은 감시 고발에 있어 세계 둘째 가는 나라로 수천 명의 한국인이 학원에서 이런 기술을 훈련받고 담배꽁초부터 간음까지 타인을 밀고의 돈을 번다. 저는 학원 학생 때 다니면서 이런 거 배워본 적이 없어요. 자, 그리고 다행히 프랑스는 이런 나라들과 다르다. 이들은 개인의 자유를 오래전부터 경시해왔다. 물론 그런 자유가 존재했었더라면 말이다. 라면서 우리나라를 대놓고 추가적인 비판을 해버린 것이죠. 자, 이 글이 공개되자 프랑스 교민사회에서는 한국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에 가득 찬 매도라면서 이 프라델 변호사의 이메일과 트위터 계정을 공유하고 항의 메일 보내기 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도 프랑스 변호사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잘못된 말에 굉장히 뿔이 난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세계적 악재로 바쁜 시국에 저런 말도 안 되는 발언으로 인력 낭비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정부도 대응에 나서긴 했는데,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은 레제코 측에 항의한 데 이어 주 프랑스 한국 문화원장 명의로 정식으로 반박 기고문을 보냈습니다. 실제 주 프랑스 한국 문화원장은 한국이 세계적 악재 대처를 위해 국민적 합의하에 맞춰 관련 정책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입안에 집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아 반박문을 투고했다고 전했고, 이 반박문은 아직 현재 레제코에 게재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앞선 이 변호사 프라델의 글을 실은 레제코는 사실 꽤나 큰 경제 일간지 회사입니다. 프랑스 최대 경제 일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랑스 각종 재계와 금융권, 경제정책 결정권자 등 독자가 굉장히 많은 신문인데요. 우리나라 정부도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이 기고문에 반박문을 보냈을까요? 보내면서도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프랑스에서 여론의 방향이 거의 없는 내용이지만 왜곡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반박문을 써 보내야 할지 제가 한번 생각해보면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이 글 외에도 세계적 악재 사태 초기 프랑스에서는 한국의 감염자 동선 공개 등 모바일 정보를 이용한 이 방역이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프랑스 자국의 세계적 악재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치달은 반면에 한국은 현재 세계적 악재 확산을 성공적으로 차단하자, 이런 식의 비판은 사실 거의 사라졌는데요. 오히려 요즘에는 한국과 같은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거센 이 세계적 악재 확산세를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프랑스 내에서도 커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 양대 일간지 중 하나인 이 르피가로의 지난 9일 도쿄 특파원 칼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방식을 사생활 침해로 치부한 프랑스가 뒤늦게 기본권인 통행의 자유까지 제한하면서도 세계적 악재 확산을 막지 못했다면서 프랑스는 굉장히 오만방자하다고 제대로 비판해버린 것이죠. 오히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위해 비싼 대가를 치르며 싸운 나라이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기본권인 통행의 자유를 제한한 것을 생각해 봤을 때 프랑스가 사생활 침해에 운운할 상황이 아니란 것이죠. 실제 프랑스는 지난달 17일부터 필수적인 사유를 제외한 이동과 여행을 전면 금지시킨 상황이고, 식료품점과 약국 외의 상점 영업도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하나하나 좀 따지고 본다면 영업권조차 침해하고 있는 것인데 국가가 오히려 프랑스가 더 억압받는 나라 아닌가요? 굉장히 프랑스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보여주는 결과가 어떨까요? 이중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게 프랑스 자체가 아니라 이
변호사라는 말인데, 현재 세계적 악재 바이러스 확진자가 프랑스 내에서만 13만 명이 넘었고 우리나라 13배입니다. 사망자는 심지어 우리나라 확진자 수보다 많습니다. 1만 3천여 명이 넘어섰죠. 50배 가까이 됩니다. 심지어 한국보다 1,300만 명 정도 많은 프랑스 인구 6,500만 명을 고려해 본다면 세계적 악재 통계는 이 나라 프랑스가 이미 방역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죠.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얼마나 잘 지켜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이 세계적 악재 치명률 역시 프랑스는 10.6%로 한국의 5배가 현재 넘고 있고요. 제가 좀 의견을 더하자면 우리나라는 자유와 방종을 구별할 줄 아는 나라죠. 특히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을 아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개인의 자유를 버린 게 아니라 이 세계적 악재 예방 차원에서 자발적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생활이 존중되는 프랑스라 소맨치기가 많고 여행객들에게 사기꾼들이 등쳐먹는 유럽 1위인 나라가 자유와 사생활을 운운하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 좀 재밌네요. 어떻게 보면 프랑스라는 나라가 세계적 추세에 맞춰 이 IT라는 산업이 얼마나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모든 국민 다 집에 가둬놓고 사재기하고 자영업자 다 문 닫게 해놨죠. 거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확산될지 파악도 안 되니까 길거리에 이제는 청소 제한 경찰 깔아놓고 지나가는 차들 죄다 잡아서 그냥 통행증 검사하는 나라가 현재 프랑스입니다. 이곳에 과연 자유가 있는지 의문이 들고요. 이게 자유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안 하는 게 아니라 사회 시스템이 굉장히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 정부도 지금 이 한 사람의 말도 안 되는 기고문 때문에 아마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요.